엑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으면 미래의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현재 의사결정이 잘났네 못났니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한일 회담을 중심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뉴스보다도 외국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서 로이터 팩트박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한국 정상이 12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12년이면 매우 오랜 세월이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1년이라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강산이 5년이면 변하는 세상일 것 같고요. 1년마다 세상이 급변하는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로는 수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일본 측이 밝혔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상호간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먼저 찾아갔으니 답방으로 기시다 총리가 또 답방을 할 예정이다 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 협력을 하자. 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건 뭐 당연히 그 우리가 바람직한 거겠죠. 뭐 윤 장관이라고 뭐 그 AA가 번역을 했는데 요걸 제가 좀 바꿔야 됩니다만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다시 돌리자 이렇게 됐고 새로운 경제 안보 회의도 열린다. 그 다음에 민간 미래 파트너십 펀드도 만든다. 이게 주로 그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펀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노땅들, 그 다음에 꼰대들은 물러가라. 우리 한일 간의 문제는 이제 미래 세대가 서로 이 친한 이웃으로서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동남아에 가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일본도 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또 우리가 또 좀 여행이 또 갔을 때 쓸 맛도 더 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젊은 애들이 더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므라이스는 일본인과 로이터의 보도 내용입니다. 오므라이스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위한 편안한 음식으로 따뜻한 인연의 상징이다 라고까지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외교라고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도쿄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오므라이스라고 불리는 도쿄의 고전적인 식사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 징후를 찾기 위해 면밀히 조사될 것이다. 뭔 표현들이 좀 영어식은 좀 그러네요. 오믈렛과 밥을 으깨 만든 이 요리는 일본 후지 TV가 월요일 기시다가 이 요리를 발명한 유명하지만 구이가 없는 레스토랑인 랭카데이에서 윤 씨를 대접하겠다는 계획을 보도한 이후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게 그 랭카테이라고 줄을 서서 오므라이스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양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도 이렇게 저희는 이런 거 대기해서 먹는 거 영 싫어요. 바로 들어가서 식사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지 이렇게까지 줄 서가면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오믈렛을 얹은 볶음밥으로 도쿄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오는 만큼 접대는 극진히 하겠다. 뭐 이거 좋은 얘기죠. 이게 오므라이스, 이게 뭐 국내 오므라이스하고는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BBC 뉴스에서는 한일 적들의 이정표 회담 이렇게 나왔네요.
서울이 첫 발을 내디뎠지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교 정책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자에게는 용감하고 기민한 행보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안 컸어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으면 한다. 이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할 수 있는 거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오래 하면서 정치 감각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검사들 보고서 정치 검사라고들 얘기하는데 뭐 관계가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한국은 이웃에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국에게 이웃에게 데이터를 신청하기 위해 불을 켜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댄스 플로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일본은 춤을 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비유가 좀 거시기 하네요. 일본도 전략적 승리, 도쿄의 샤미야 칼릴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한국은 불안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두 나라는 지역 안보에 관한 한 점점 더 긴박해지는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라고까지 또 그 모든 게 뭐 다 항상 좋아지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정치의 경험이 없어도 검찰총장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충분히 했을 터. 프랑스 마크롱도 언제 정치 경험이 있었나? 후원자가 강력했기 때문이지. 그게 누구냐? 그게 어디 금융그룹 그 로스차일드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죠. 그 돈 있는 사람이 그 밀어주면은 아마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 친구 마크롱 똑똑한 친구야. 그래서 밀어줬어. 대통령도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정치 경력도 없는 뭐 신빙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럼 니들이 정치 뭐 근소한 차이로 졌긴 졌습니다만은 일단 결단은 잘한 거로 보여집니다. 윤 씨와 긴자의 음식점 사다리 총리 이례적 스타일로 환대 교토통신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 오므라이스 이 식당에서 했다는 게 이례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했고 기시다류의 대접은 윤 씨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갔던 그 외무장관과 일본 외무장관이 또 별도로 긴자이 고기 요리점에서 여기 이쪽에서는 오므라이스 먹는데 장관 애들은 힘을 더 얻어야죠. 괴기를 좀 먹고 좀 더 기운 좀 내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에서 과연 동서화합은 과연 되었는가? 지금도 호남과 이 경상 관계가 과연 우리가 괜찮으냐? 좌우라고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한일 설리누스의 외교겠지만 뿌리 깊은 감정을 해소하는 길을 하긴 찾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국내적으로는 저는 동서화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인생 역사에서는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도 이 설린 이웃의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한국에 살든 아니면 일본에 살든 한국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케이스는 눈에 많이 띄는데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한테 시집간 결혼한 케이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뜨더라고요. 뭐 그거는 또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사실 옛날부터 등치적으로도 한국인들이 또 일본인들보다 등치가 더 좋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세를 위해서는 한국 남자의 씨가 퍼지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출처 연합뉴스입니다. 한일 정상 DJ 오부지 선언 계승 경제안보대화 가동. 요게 이제 외국에서 외국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이렇게 이제 이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마시는 요런 연출 기시다의 작품이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약간 그 취기가 얼굴 오른 그 눈빛이네요. 기시다는 아닌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 술꾼으로서 그 술꾼은 아니지만 술은 애주가로서 척 보면 아 이거 술 한 잔 벌써 했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요거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외교 정치가들은 얼굴 표정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뭐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라고 인정하고 싶네요. 희망사항이겠지만은 한일 국기 앞에서 이 서열대 앞에서 두 정상이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좀 그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일단은 그 이 대통령도 떡발이 좀 등치가 좀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요건 또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미 한미일 관계 강화는 한일 협력 지원하겠다.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목만 제가 따온 것 같아요. 주일 미 대사 분열은 중국 전략. 협력 강화는 북중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하고요. 주일 미 대사가. 그리고 한일이 그 분열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미 언론 한일 관계 기조전환 평가, 미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도움 분석, 뭐 이런 뜻으로 그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쪽에서는 강요를 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미국의 압력으로 할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비판이 나왔던 뉴스를 언뜻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군력 왜곡을 말하는 야당은 글로벌 시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친북 및 친중 매국노 행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한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최악을 생각하고 국가 생존을 위해 미래의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은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해상 무역로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대만까지 만약 중국에 막힌다면은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뺑 어디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그 불이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해상이 미국의 그 해군력으로 군사력으로 자유항해를 보장을 했고 그래서 자유무역이 발달해서 이 세계 경제가 발달했던 것은 기정의 사실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그 경제 상존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수입의 무역 항로가 안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한미일 동맹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잔한 뉴스들을 모아보면은 중국 한일 접근을 경계 한국에 견제하다 지지컴 시사통신 제목이고요. 한국에서 공전의 일본 붐, 일본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로 도대체 뭐가? 이래서 TBS 뉴스에서 했는데 이런 게 또 있고요. 요 내용에는 그 슬럼 덩크 영화 히트친 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새로운 출발, 관계 개선 대화 가속 정상회담이라고 마이니치 신문도 보도를 했고 일장기 잠수함도 미사일 수직 발사, 방위성 해상자위대가 구체적인 검토해. 그러니까 일본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요게 뭐 탈 것이라고 그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말로 그 승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물이 모노라고 뒤에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모노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산 잠수함에 적합한 VLS의 설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완전 장악, 시진핑의 금융 대숙청에서 중국 경제 대붕괴에 대한 위험한 카운트다운, 현대 비즈니스, 금융 향락주의자에 대한 증오와 숙청 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은행들이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 돈잔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그 우리나라 거 보고서 배우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1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쭉 금융 그 시스템 이 개혁을 한다는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재계 건물들 일본 순방 동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 결과 뉴스가 별로 안 보여요. 찾아봤는데 요 제목만 이렇게 제가 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 문제로 들어와서 연장 근로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 월화수 111 주 4일째 시험의 진실이라고, 요거는 그 일본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생산성은 주 4일을 일해도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게 실험 결과였다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유지되고 또 향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전쟁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로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전쟁 연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그 몇 년 만에 가장 큰 합동 군사 훈련을 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또 쏘고, 그러면 또 우리도 또 대응하는 거고, 한반도가 이 긴장이 계속 뭐 촉발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다. 진짜 문제 발생된다면 그건 3차 대전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주 본격적인 3차 대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제2의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 아니고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 한반도가 그 대리 전쟁의 땅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우월한 아시아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올린 틱톡이 동영상이 농객들을 갈라놓는다. 한국이 우월한 아시아 인정. 이런 글을 또 이 틱톡 하는 어떤 여자가 올린 모양이에요. 앱스타인 작가 탄소 중립의 진실, 화석 연료가 미래다. 엔티디 코리아라고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정지하고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인구 문제 때문에 이 CBS 뉴스에서 한국의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지는 부모 양육 비용과 압박,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서 요 제목만 떠왔습니다. 과잉 인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인구 감소가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가 생긴 것도 주로 이 고령층을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자연적인 그 본능에 의한, 우리도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인간의 수명이 짧았을 때는 이 여자 출산율이 꽤 많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 집에 보통 8명은 정도는 낳습니다. 6명도 낳고 8명 뭐 이렇게도 낳고 그렇게 되는데,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애가 줄어든다. 잘 살게 되면 애가 줄어든다. 그거보다는
현생 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명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애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 감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 화석 연료 가스의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그 이 ESG에 대한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책을 낸 저자하고 그 이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하늘이 자연스럽게 데려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노땅 꼰대들이 저 같은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하여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이 최저 출산율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 축복인 줄 알고 그냥 살아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처방약은 효익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때로는 효익도 부작용보다 큰 경우도 있는 반면 화석연료는 자기가 일으킨 부작용을 치유하는 독특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은 함수관계를 형성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 그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관계가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줄어드는 거고, 또 그렇게 복잡복잡 하면은 또 계속 인구를 그 낳고 살기에 돈이 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빨리 죽어라. 이게 이제 답이냐? 참 고민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맥힙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자의적으로 그 스스로 어, 뭐 존엄사라는 거 있지만 뭐 그 존엄사라는 것은 그 이 몸이 그 이 진짜 그 이 그냥 그 뭐 그냥 수명 연장하는 정도 수준이면은 그거는 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요거 빨간 글씨는 이제 제가 쓴 거군요. 제 의견입니다. 네, 이거를 또 이렇게 과거 수명이 짧았을 때는 출산율이 높았으면 당연하다. 따라서 출산율을 상승시키려면 고령화를 하락시켜야 마땅하다. 인도 아프리카 경우는 인구 증가는 높고 높죠. 인구 증가가 높죠.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서 고령화 정책을 강하게 쓰면은 아프리카도 인구가 줄겠죠. 주는 게 아니고 안 늘겠죠. 애들을 안 낳겠죠.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도 그 경제가 발전하니까 인구 안 낳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정책적으로 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물론 이전의 정책으로 가긴 갔었죠. 그냥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연 감소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괜히 그 정책한다고 해가지고 중국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고 이 동아시아 삼국이 문제가 많네요. 그러나 해결책을 제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칩의 세계화는 끝났고 제재는 효과가 있다고 TSMC 설립자는 말한다. 자관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칩 이 제재는 에 대해서 그 지지한다. 그래서 확실히 이 일본 미국 측에 탁 나는 밀착하겠다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까지 그 대만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미중 사이에 뭐 끼어가지고 맨날 그따위 표현들이 언론에서 하는데 뭐 새우등 터진다 이따위들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새우 아니래도 자꾸 그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별별 일 없는 한국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냥 좋다. 미국이 하는 그 행보가 맞고 우리 생존에 맞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세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자이언의 세계 붕괴 보고서라고 피터 자이언에 대한 그 전문 그 유튜버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터 자이언이 국내에서 번역된 책은 거의 많이 읽었는데, 그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이라는 것도 이 재탕 삼탕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그 캡처해 본 것은 한국은 20년에서 30년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경향이 있다. 이 친구 피터 자이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그 패권 국가가 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고통스럽게 이 별볼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한국의 모 그룹이라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한국한테 돈을 받았어.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그리고 그 후로 책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 잘 모르겠는데 20년 내지 30년마다 탈바꿈을 해. 아마 생존할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오직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언제 양육강식 시대 아니었나? 이거는 이제 그 설명자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10년 내에 망할 거라고 그 예측을 한다는데, 그래서 일본 측의 어떤 이 정치 평론가는 중국이 4분할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한다 뭐 이런 쪽으로 또 그 소설을 쓰는 친구도 있는데, 미래라는 것은 계획된 대로 하는 거지 계획을 실현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한국이 그러한 의지가 안 보이니까 소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 민족도 틀려요. 북경에 사는 이 종족하고 샹하이에서 사는 이 샹하이가 미국 저기 중국의 원래 경제 중심지죠. 그리고 수천성이라는 데가 있고 삼국지에서도 이런 형세 아니었냐 이렇게 되고, 위구르하고 티베트는 원래가 중국 게 아닌데 공산당이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신장 위구르는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었고, 이것도 별도 독립을 해야죠.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이 분할돼야 됩니다. 분할되기 전까지는 별도 독립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도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중국이 약해져야 됩니다. 중국이 분할돼 가지고 힘을 못 써야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된다고 보는데, 피터 자이언은 동북 삼성 만주를 언급할 수 없으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마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를 고토 회복이라는 말을 그 국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가 있었던 데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내려왔으니까 이제 더 바다 건너서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좀 더 세를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 그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북으로 북진, 이게 한국의 살 길 아니겠느냐. 그리고 북한에 싼 인건비를 가지고 산다 그런다면은 동남아 싼 인건비보다는 한국말 잘 통하는, 아직까지 이제 그 분단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말씨들이 많이 틀리고 단어들도 쓰는 단어들이 틀려 가지고, 그렇지만 SNS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서울말 쓰는 그 흉내내는 오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처벌받는다는 것까지 그렇게 나오는 세상이다 보니까 문화 침투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북말을 흉내를 내긴 하긴 하는데, 하긴 그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원래 그 이북이 공업지대였고 남쪽은 농업지대였던 성격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기업가들 출신에는 이북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 그 친구 사귄 것도 이북 출신 그 친구들도 사귄 게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나라도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볼 때 가끔 가다가 이북말 어디 뭐 함경도 말인지 아니면 평안도 말인지 전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그냥 일부러도 우리는 재미삼아 이북말 한번 흉내 내보기도 하죠.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화가 분단됨에 따라 제조업을 국내로 더 가까이 이전할 것이라고 엘 엘리어는 말합니다. 타고 모하메드 엘 에어리안이라는 사람이 마켓 워치에서 한 건데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메이드 인 USA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요것도 그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려면은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어쨌든 미국이 대통령을 바꾸더라도 이제는 다시 미국이 제조업의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 자유와 무역을 없애는 거다.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그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동안에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패권국가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그 자유무역을 옹호해 줌으로써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들은 많이 발전을 한 건데 미국 자체가 제조업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중국 애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는 뭐 생산할 수 있는 데는 미국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치도 크게 만들고 메이드 인 USA 하면은 옛날에 그냥 등치들이 다 찝차도 봐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크게 만들고 그러는데 일본은 작게 만들어서 승부를 한 거고 그래서 또 이 경제를 잡아먹었고요. 미국 경제를. 그래서 또 당했고 프라자 합의로 우리나라도 조금 요즘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중국만 당하는 게 아니고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 속에서는 자국 이기주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뛰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맹으로서는 동맹은 네가 공격당하면 내가 공격당한 거니까 가서 도와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서로 이해 타산은 있어야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로 보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이게 C41이라는 건지 ISRlet라는 건지 이게 뭐 발음을 잘 못하. 한국 F-35와 SM-6 미사일 수십억 달러 추가 구매 승인. 마이크 여라고 하는데 이게 보도는 호주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획득하는 것을 승인한 한편 SM 함정 발사 요격기를 획득하는 것 절차도 시작했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방위산업청은 록히드 마튼 F-35A 이거는 수직 이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중형 항공모함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올리려 그러면 대형 항공모함 한국이 만든다. 이런 거 계속 산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전쟁의 원인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전쟁의 지정학이라고 일본 저자가 쓴 거를 좀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니까 푸틴이 못 견디고 야, 냉전 끝났을 때 러시아로 자기네들이 돌아갈 때 동유럽은 완충대대로 두고 나토 거기서 더 오지 마 했는데
야금야금 나토에 가입을 시키니까 푸틴이 불안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면도 일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예스 재팬 현상 견인하는 것은 젊은이들 오래 계속된 반일 피로하다. 그만해라. 야권 이 좌파 정권 애들아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 거 뭐 좋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이 편집을 했는데, 에, 그, 코비드 풀리면서 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인데 가깝고, 또 저가 항공이 또 생기면 더 쌀 텐데,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우리가 가서 돈을 쓸 맛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라도 좀 뭐 오래간만에 좀 뭐 어떻게 답답한 마음을 한반도 우리도 북한이 막혀 있어가지고 또 삼면이 바다에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국토 내에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일본이라도 갔다 온다.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은 못 벌고 뭐 하더라도 집은 못 사더라도 어차피 그러는 거 엔조이 라이프 어 그런 것도 젊은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경제단체와 그 한국 경제인 연합회 이런 데서도 20, 30대에 치라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회답을 했다 하는 내용도 요미우리 신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또 한국에 많이 또 관광 오기를 또 바라고요. 중국 사람들 단체 관광 안 와도 좋시다. 화장품 회사만 좀 손해를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국가 전체 이익 위해서 손해 볼 때는 손해 보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못 팔아서 뭐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 화장품하고 LG 생활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